우리 막내 아들이 32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내년 꼭 장가는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밝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제 놀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건강히 돌아와서 사회로 다시 오고 싶어요. 2019년에는 아무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52시간 시행을 하면 숙박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손님도 많이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 매출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이 돌아갈 때부터 줄 서서 근무를 했는데 차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한 지 20년째인데 작년하고 올하고 너무 다르고 내년에는 좀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온 국민들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돼서 시민분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이례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고객 안전 관리에 신경도 쓰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꼭 양보해서 환자분을 무사히 가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콩나물 행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장사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터미널 주위에 주정차 그것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좀 단속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오셔가지고 한복을 좀 체험하고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화장실, 쓰레기통, 주차장 이 세 가지가 제일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가족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전북하고 전주시를 같이 좀 발전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가 이렇게 낙후됐다는 것이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도 오고 좀 즐기고 좀 참여도 오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행호시, 소걸음처럼 신중하게, 호랑이의 시선처럼 냉철하게.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밝히는 이슈 옥타곤이 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전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이슈 옥타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이슈 옥타곤에서는 2019년 새해 첫 회를 맞아서 저희가 주목하는 전라북도의 세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패널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신명교 노무사 세 분 고정 패널로 나와주셨고요. 전문가 패널로는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첫 번째 어젠다는 전라북도의 예산입니다. 예, 최근에 국가 예산 전라북도 지역에 7조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약간 자축성 뉴스 보도들이 이어지던데요. 지난해 6조 5천억 원에 그쳤던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7조 32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에 2조 7천억여 원,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에 1조 2천억여 원, 새만금에 1조 1천억여 원, SOC에 9천억여 원, 융복합 미래신산업에 5천억여 원, 안전환경녹지에 2천억여 원, 여행체험 1번지에 1천억여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당연히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실제로도 지난 한 3, 4년 정도 꾸준히 상승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올해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 연구소에서 예측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전북의 어떤 자체 예산이 각각 7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이제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어떤 역할 그리고 재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크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슈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또는 다른 시도를 봤을 때 전북이 뭐 그다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4,643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전남만 보더라도 8,088억 원, 충남은 5,759억 원, 또 강원도는 7,853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 예산의 어떤 규모만 보더라도 전라북도가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크게 올랐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2018년도 우리가 일단 4개를 나눠서 한번 보면 삼락농정, 관광, 탄소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새만금, SOC, 안전환경복지 이렇게 4개로 한번 나눠보면 그 3대 역점 산업 같은 경우에는 1,320억이 늘었습니다. SOC 같은 경우는 9,460억에서 9,544억으로 84억 늘었습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새만금을 빼고 나면 오른 예산이 2,404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 이렇게 올린 견인한 것은 새만금 예산이구나. 그러면 새만금 예산을 빼면 얼마나 인상했느냐? 3.65% 인상됐습니다. 사실. 7조가 안 돼요. 새만금 빼면. 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비해서 국회 통과한 예산은 훨씬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뭐 국회의원들의 노고, 이번 정권 들어서 확실히 좀 새만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청사진이 있고. 그런데 이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실상 SOC 사업들만 지금 좀 나열해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 대한 어떤 청사진보다는 그 국제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 어떤 이제 기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새만금 개발 사업과 이렇게 맞닿아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질개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지 뭔가 전망을 내놓는 어떤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은 안 됐고 그리고 내부 이제 SOC 사업들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은 잡혀져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을 끌고는 가야지 되겠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 밝힐 수는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뭔가는 해야지 되겠는데 공항은 일단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라도 해서 나름대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갖다 놓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새만금 사업이 처음으로 1조 시대를 돌파한 거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분명히 칭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아까 뭐 새만금 예산 빼면은 3.65%다.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게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타 면제가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그거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렇죠. 예타 면제가 되면 역시 잘했다. 우리가 이 정부 지지하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눈에 띈 것은 군산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들이 책정됐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 지금 군산에서 비흥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계절 해양 레저 체험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한 새만금 해양 레포츠 센터를 이달 준공 목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쪽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가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도 차원에서 이런 해양 레저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체험과 관련된 수요가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준공 시점에 발맞춰서 빠르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그럼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이제 해양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적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향후 이 사업이 충분하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뭐 최근에 그 나왔던 크루즈 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크루즈 그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루즈 터미널을 오픈을 했다가 지금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군산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여건이 이렇게 성숙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향후 지역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 넘으면 다 요트 탄다. 이 얘기가 제가 90년대부터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마리나항이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니 언제쯤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살펴보니까요. 전북 3대 핵심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농생명, 융복합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간판으로 내건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혹시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번에 미세먼지나 악취 민원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216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특히 혁신도시 악취 대책은 도비 8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금융타운이라든가 혁신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을 계속 했는데 이거는 잘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어떤 정서를 잘 받아들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군산에서 제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우리 증편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절기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절기에도 증편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5억 원도 반영을 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세부 예산을 봤을 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일까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근데 이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된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가 예산 7조에 지방 예산 7조 해서 총 14조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5대 5라는 얘기인데 국비랑 지방비가 5대 5가 맞습니까?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어떤 측면은 그 전북도 입장에서 본다면 전북도에 오는 국고 보조금과 중앙부처가 직접 하는 사업들을 합한 예산이 국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예산은 전북도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도 들어있고 자체 예산에도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모가 올해 한 3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조 원, 7조 원 이렇게 해서 14조 원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실제 예산 규모는 10조 원이 좀 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가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국가 예산 내지는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로는 얼마나 되는 거죠? 전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가 예산, 자체 예산에서 해당하는 그중에 종목 계산되는 것을 빼고 그렇게 해보면은 한 65% 정도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7대 3 정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전북도 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좀 재정 의존도가 많이 높은가 보죠? 그 자치단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좀 자립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재정 자립도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최하위던데요, 전라북도가. 그 비교했을 때 보면은 2019년도에 그 전북도가 한 17%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도 평균이 보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세금이 많이 안 거쳐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 수입에 해당하는 측면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인데, 금방 말씀드린 세외 수입이나 뭐 지방세 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높아져야지 지방세 수입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력에 해당하는 측면들이 다른 자치단체, 다른 도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썩 우위에 있는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그 속에는 부가가치세도 들어가고 법인세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솥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서 키높이를 맞춰주는 이런 방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역 간의 격차를 그 방식을 통해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통독 이후에는 경제력이 약했었던 동독을 갖다가 빨리 성장시키는데 이 세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이런 점들을 간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워낙 지역 간 격차가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진짜 평등이고 분배의 정의냐. 아니다. 어려운 곳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평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곳은 더 많이 주고 또 덜 어려운 곳은 덜 주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진정한 복지 실현이고 균등한 분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거둘 곳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인구도 많아지고 회사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딱 생각을 했을 때 회사가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전 정권에서 시행한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이 정권에서는 분명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 정권에서 그거를 막아서 지금 사실 우리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잘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야 새만금도 살고 우리 도도 사실 뭐 전남이나 경남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방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지방세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지방재정 자립도랑 자주도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그것은 중장기적인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일단 들어온 돈 내년에 잘 쓰는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고 이슈 옥타곤에서도 종종 감시하고 그런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